네, 잔매거진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2부, 수요일 잔매거진 2부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하지만 유망한 신직업의 세계를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도움 말씀 주실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의 김중진 센터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잔매거진에 오늘 이제 첫 출연을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 신직업은 국민들의 관심도 많은 부분이어서 네. 좋은 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찬 정보 앞으로 많이 전해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신직업이란 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떠한 개념인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신직업을 저희가 한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국내에는 없지만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직업. 그다음에 이제 좀 이미 태동을 하고 있지만 더 육성 가능한 직업. 아직 마이너에 있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 직업으로는 있지만 제도화가 안 된 직업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설 탐정이라고 일명하는데 민간 네네. 조사원은 사실 이제 국내에 활동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법적으로는 직업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죠. 또 예를 들어 타투이스트도 그렇습니다. 문신을 하는 타투이스트. 이런 직업들을 이제 정부에서 좀 육성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런 직업들은 이제 아까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들은 외국에 있는 직업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네. 이제 신직업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좀 발표를 했던 어떤 신직업의 예들이 좀 있는데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그 직업 중에 보면 뭐 소셜 미디어 부분 요즘 많이 유망하지 않습니까? 소셜 미디어 전문가라든지 뭐 빅데이터 분석가 또는 뭐 과학 커뮤니케이터, 뭐 산림 치유사 또 뭐 주변 환경 전문가 또 재미있는 직업으로는 또 이혼하신 분들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을 좀 컨설팅해주는 또 이혼 플래너, 이혼 상담사 이런 직업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사실은 상상도 못했던 그렇죠. 그런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신직업들을 계속해서 이제 발굴을 하고 또 육성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네. 가지는 이제 청년층을 비롯한 중장년층에게 진로를 선택하는데, 직업을 선택하는데 이제 정보를 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해서 또 실업률을 이제 감소시키는, 실업을 해소하는 데 이제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강조해야 할 부분은 첫 번째 진로 선택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년층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유망한 직업보다는 미래에 유망한 직업들이 더 중요하니까 정보를 주는 게 또 의미가 있고요.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큰 문제가 재취업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창업을 하는데 주로 뭐 음식 숙박업 뭐 이런 레드오션을 하는데 뭔가 좀 니치 마켓이면서 좀 새로운 영역들을 중장년층이 뭐 창업하는데도 좀 활용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이 사실은 그 정보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많은 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다양할 것 같은데 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여러분께 어떠한 신직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많이 육성되고 있는 신직업 중에서 오늘 소개해 주실 직업은 그렇다면 어떤 직업일까요? 예, 오늘 소개할 지금 감성 인식 전문 기술자인데요. 이름이 멋있는데요. 네. 예, 그래서 그 인간의 감성적인 거, 예. 인간의 행동들을 센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측정하고 관련된 어떤 서비스나 기술을 개발하는데요. 예컨대 우리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를 측정을 해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뭐 개발하거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어떤 기술, 뭐 센서 기술이라든지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신직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감성인식 기술 전문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근무 환경은 어떤지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곳은 상명대학교 감성콘텐츠기술연구소. 컴퓨터공학, 디자인, 의학, 심리학, 의공학 등 감성공학 분야를 연구하고 교육을 하는 곳인데요. 인간의 감성을 담은 감성공학을 연구하는 이 사람이 바로 감성인식기술 전문가 황민철 교수입니다. 제가 1988년, 87년에 미국 유학을 가서 우연히 그 융합 학문인 의공학을 접하게 됐어요. 저한테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저는 공학자였는데 의학과 공학을 이제 융합하는 그런 교육이었고요. 너무 흥미로웠고, 1994년에 한국에 왔는데 그때 당시 이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국가 주도형 감성공학 기술 개발이라는 국책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감성공학 기술 개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편리한 기술을 개발했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황민철 교수는 사람의 감성을 읽을 수 있는 감성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해 실제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 등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시나 봐요? 예, 실험실에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오늘 진행될 연구는 인간의 내면을 읽는 기술인 마인드 리딩 기술인데요. 피실험자를 통해 생리 반응, 행태, 멀티모달 방식 등의 기술을 통해 사람의 감성을 연구합니다. 지금 실험 굉장히 재밌는 실험인데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친한지 지금 뇌파 한번 보려고 그래요. 중추신경계, 그다음에 자율신경계, 그리고 이제 이 움직임, 제스처, 그리고 이제 눈동자 움직임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측정하게 됩니다. 감성인식 실험은 측정, 프로그램 생성, 결과물 도출, 적용 범위 설정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일정 시간 동안 피실험자를 통한 측정이 이루어지고 실험으로 도출된 결과물은 수치화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감성인식 기술 전문가는 이러한 인간의 정보 전달과 처리 체계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체계화하고 생리적, 심리적 모형을 만들어 인간 중심적 환경 조성과 감성 제품을 만드는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연구 과제가 어떤 거냐면 휴먼 아바타 연구 과제예요. 그래서 그 휴먼 아바타에게 얼굴 표정을 입히고 그리고 또 휴먼 아바타의 감성을 읽는 기술들을 개발할 거고요. 그리고 이 기술들은 이제 가전이나 뭐 모바일, 자동차, 건축 그 외에도 많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국 브루넬 대학교의 케이트온 교수는 심리학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건강관련 감성인식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감성인식 기술 연구에서는 기술 못지않게 인간의 감성 반응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I think that there's huge strides being made in terms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I think what needs to catch up is understanding that in relation to how humans interact with the systems, because at the moment a lot of the focus is on the technology development and less on how people actually respond and react to the systems. So it's important that we get more multidisciplinary research, people who have psychology backgrounds as well as computer science backgrounds working in that area to really push it forward. 이곳은 UX 컨설턴트인 최병호 교수의 업무 현장. 자, 그러면 지금 하시는 부분들은 그 친척분께서 그 애기용품, 특히 이제 돌잔치에 해당하는 부분들 의뢰를 좀 받으셨던 거고, 그 부분들을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보면 쇼핑몰의 UX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피실험자가 아기를 위한 물건을 웹사이트와 오프라인에서 원활하게 찾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인데요. 그 어떤 걸 경험을 하시다가 불편한 게 있다라고 하면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실험에 도움이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예. 네. 기분 나쁘다 그러면 기분 나쁘다 말씀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UX란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경험을 뜻하는데요. 최근 사용자 경험이 스마트 기술의 키포인트가 되면서 기술과 산업 등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카페 보니까 애기 엄마들이 자주 이용하는 카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 페이지로 들어가서 한번 내용을 제가 볼게요. 쇼핑몰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네네. 그 포털에서 검색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연관 검색어라든가 좀 이렇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들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좀 더 세부적인 선물을 좀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UX 컨설턴트는 리서치와 전략 수립, 설계와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리서치 단계에서는 피실험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검색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의 제반 프로세스를 개선해 고객이 편리하게 쇼핑을 하도록 돕는 것인데요. 이 연구는 기업의 매출 증진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행동을 하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냐하면 거기에 맞게 내가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Y죠. 왜 그 행동을 했는가? 소위 말 전문용어로 말하면 멘탈 모델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행동 패턴과 멘탈 모델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부합하게 디자인하는 것. 여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쇼핑몰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관찰하는 방법은 피실험자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제반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전문가는 이 과정을 통해 사용자가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쇼핑몰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연구합니다. 이건 이제 에스노그래피라고 하는 소위 말 필드 스터디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 상황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불편함,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불편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는 부분을 통찰할 수 있다면 아주 매력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UX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사용자의 주변 환경을 최적화시켜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주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전문가는 사용자 경험인 UX를 리서치하고 설계, 디자인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자의 입장과 감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UX 컨설턴트 업무 외에도 전문가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요. 대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UX 방법론이나 리서치 방법, 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감성인식 기술이 보편화되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감성인식 기술 전문가의 주된 일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쪽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이죠, 보면. 그리고 사람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접근해주고 해결해주고 그래서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는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감성인식 기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융합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의 감성을 이해하기 위해 생체공학, 컴퓨터공학, 기계공학은 물론 정보통신, 전산학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감성인식 기술은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시점을 가져야 하는데요. 시대를 앞서 미래를 읽어낼 수 있는 안목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감성인식 기술은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하고 산업 간 파급 효과가 큰 기술로 미래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감성 인식 기술 전문가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감성 마케팅이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활용이 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직업이네요. 예, 네. 이제 뭐 고객 감동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쵸. 예, 만족을 넘어서 이제 감동을 시키려면 고객이 뭘 원하는지, 고객이 뭘 편하게
쓸 수 있는 건지 이런 고객의 마음이나 행동을 잊고 그걸 좀 측정을 해야 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은 뭐 웹사이트라든 이런 IT뿐만 아니라 뭐 의료, 뭐 건축, 안전 뭐 다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 그런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요. 그 국내외로 이제 넓게 봤을 때 좀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분야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독일 이런 선진국에서는 다 인식을 하고 이미, 있고요. 그래서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그 세계 시장 규모도 이 분야는 이제 감성 ICT 산업이라고 하는데 2015년의 데이터를 보면 이제 2,970억 달러인데 2020년에는 약 3,790억 달러. 그러니까 매년 평균 성장률이 한 5% 이상 상회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장 가능한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방송 보시고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며 우리가 어떤 자격을 또 갖춰야 되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융합 학문입니다. 그쵸. 그래서 인문계하고 기계 분야, 뭐 정보통신, 전산 이쪽에 공학적인 부분인데요. 아무튼 이 분야는 이제 공학이 좀 중심이 돼서 철학이라든지 심리학, 인문학 이런 부분들이 결합되는데요. 가장 그 접근 가능한 부분들은 이게 의공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의공학? 그다음에 인간공학 뭐 이런 부분이고요. 이쪽은 석사 이상 좀 학력을 갖추는 게 직업에 들어서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보는 안목,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의미, 철학 이런 부분들도 갖추고 있어야 사실 일을 하기에 편합니다. 네. 자, 감성 인식 기술 전문가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살펴봤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구직난이 계속될수록 이 신직업에 대한 연구는 오히려 동시에 더 많이 개발이 되고 더 많은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신직업에 대한 소개 또 어떤 식으로 해주실 건지 그리고 오늘 함께 해보니까 어떠셨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한 감성 인식 기술 전문가 외에 한 44개 정도 신직업들이 있습니다. 뭐 좀 구체적으로 보면 뭐 한 41개 정도가 있는데 이 분야는 뭐 그 청년층에게 의미 있는 직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장년층에게 의미 있는 직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지 여부를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많은 이제 정보를 얻으셨을 텐데 중요한 것들은 이게 신직업의 취지와 목적, 그다음에 이 직업이 나에게 맞는지를 명확하게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맞다고 생각하면 현장 전문가나 전문가를 통해서 좀 시장을 더 많이 알아보시고 직업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또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신직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와 함께 신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중진 센터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